자, 심각한 문제는 이란하고의 지금 갈등 관계입니다. 이란을 적국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갖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란을 사실상 싸움을 붙인 게 우리거든요. 사실 경이죠, 경. 네. 우리라고 우리가 아니지. 하지 마. 우리가 아니지. 근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대표가 가갖고 그 지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해서는 제가 그 지정학 시간, 국제 지정학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이게 사우디나 아니면 바레인, 카타르하고 합쳐가지고 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독립할 때 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아랍에미레이트 있는 애들 중에 아까 얘기한 6개 부족 중에 여기가 좀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합쳐서 안 하겠다고 독립을 하겠다고 깽판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에도 포함이 안 되고 그 카타르나 다른 바레인에도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독립국이 된 거거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라는 이름은 엄밀히 들여다놓고 보면 국가가 아니라 제후국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미리트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왕이 아니야. 그냥 우리 부족장들의 대장인 거지. 우리 아랍에미레이트는 대놓고 왕정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의 국가라고 주장한 그럴 나라가 아니야라고 겸손을 빼면서 여기저기 국가들한테 아부해서 먹고 사는 국가가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인 노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부자다든지 우리가 잘났다든지 우리가 리더를 한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떤 국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란이라고 하더라도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우디 눈치를 봐갖고 이란은 우리의 적이다 내지는 우리는 이란을 배척한다. 요런 식의 짓거리들을 전혀 외교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란 말이야. 근데 처음으로 윤석열이 와갖고 야 이거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게 사실 이란도 황당한 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는 더 황당한 거야. 왜 그런 얘기를 당신이? 이런 지금 입장인 거거든. 미칠 노릇이. 그래서 이란이 정중하게 나름대로 신사적으로 참은 거지. 자, 왜 그랬어? 도대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야? 공식 입장을 제시를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중동에서도 난리지만 우리 외교부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일단 기사를 한번 볼게요. 네, 이란 외무부 홈페이지에 경의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는 입장이 게시됐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16일 홈페이지에 IRNA 기사 형식으로 성명을 올려 UAE와의 관계에 대해 참견한 한국 대통령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안에서는 우리가 뻔히 들었는데 심지어 이란이 항의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란 얘기 한 적이 없고. 우리는 난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이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럼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런 의미인 거지 지금. 이란이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놓으면서 이거 갖고 정쟁으로 삼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외교부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한테는 내부적으로 뭔가 밝힐 수는 없지만 내용을 전했대. 난 이게 더 궁금해. 뭐라고 했어? 이란이 까줬으면 좋겠어. 아, 맞네. 이란이 우리가 이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한테 이걸 받았다라고 받아봤는데 이란 형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뭐 이러면서 매우 굴욕적인 사과문을 보내지 않았을까. 대신 사과는 하겠는데 절대 저희가 사과했다고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게 옛날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과 관련해서 북한한테 돈을 줄 테니까 사과는 사과이되 사과 같지 않아도 되니까 사과의 뜻이 담겨있는 사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했던 거랑 비슷한 짓거리를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불을 지르고 있다는 거죠. 정부도 같이 불을 네. 지르고 있습니다. 왜? 아니, 이란은 적성국이 맞는데, 불량 국가한테 사과하면 안 돼! 이따위 소리 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정진석 이 친일 매국노가
UAE가 중동에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란이고 UAE 국민들도 적대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군사력이 필요한 거고 다만 표현에 따라 상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테헤란로에 있는 가게들은 전부 다 압수수색 들어가나요? 아니 UAE 적성국 가게인데? UAE 국민들도 적대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 정진석이 뭔데 UAE 국민들의 생각을 얘기를 하냐고. 근데 이란도 깜짝 놀랐겠죠. UAE 애들이 지금 우리 이란한테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난리예요. 그리고- 이란이 우리한테 지금 그 다연장 미사일부터 FA-50까지 20조 원어치를 사겠다고 지금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적성국으로 믿고 있는 한국에서 이걸 받아들여 온다? 자칫하면 그 수출 날리게 생긴 거예요. 난 솔직히 이거 날리려고 한 얘기 아닌가? 근데 조현도 외교부 1차관 말이 더 가관입니다. 네, 뭐 경의 발언은 장병들을 격려하는 취지이고 한 이란 관계를 직접 거론한 게 없다. 아니 그 주장이 그건 거야. 내가 언제 이란하고 우리랑 적국이라 그랬어? 우리는 북한이랑 적국이고 이란이랑 아랍에미레이트랑 적국이라 그런 거 아니야? 그 이란한테 왜 우리한테 따져? 아랍에미리트한테 따져야지. 아니 그 전에 우리랑 UAE가 동맹이라며. 아 그럼 모르겠고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 우리랑 아랍에미레이트는 지소미아를 맺고 있는 군사 동맹 관계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파병을 하고 있는 거고 저쪽이 요청하면 추가 파병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대리 전쟁하게 생겼어. 이란이랑 감정 나빠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별난 상상을 하나 해봤어요. 아침에 문득 예, 방송을 하러 오면서 지금이 만약에 제가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내가 조금 힘 있는 쪽이다 그러면은 지금이 적기다. 왜냐하면 이란의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란의 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아 뭔가 사고가 일어난다면 큰 사고가 일어난다면 안 돼. 스위스 도착했어.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자, 이란 입장에서는 내부의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분열된 국론을 규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안 했는데 저 봐라. 서방 국가들은 항상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다. 이러고도 우리가 서방 국가와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이러고 공세를 펼치겠죠. 아 그 그럼 와중에 그것도 있겠다. 저봐 우리한테 잘못만 하다가 저렇게 됐어. 그런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저 새끼 저거 쪽팔린 새끼 막 이러면서 약간 껄쩍지근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누구라도 사실은 확실하게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거에 공공의 적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내부도 싹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는 뭐 그렇습니다. 명신이가 그렇게 제클린 케네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클린 케네디처럼 저는 만들어주는 게 저는 도와주는 걸 생각해요. 이번에 굉장히 제클린처럼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람 만났어요. 네. 만수르를 만났지 않습니까? 어머! 오나시스하고 제클린이 그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돈 많은 그 그리스의 선박왕. 한국 오면 가이드를 해드리겠다고 미리 예약까지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옆에 그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이렇게 망사 본인이 좋아하는 그거 쓰고 남편 시신과 함께 내리던 제클린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고 어머 어떻게 하고 기대는데 만수르 오빠가 옆에 서 있다가 딱 받아주는 거죠. 참 그림 좋습니다. 아니 네. 그냥 저는 약간 어릴 때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설에 굉장히 좋은 국제정치 평론가다 보니까 또 직업병이 또 발동을 하여 굉장히 재밌는 소설 하나가 떠올라서 이 재밌는 소설은 우리 애청자분들께 서비스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얘기 했습니다.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난 게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지금은 이란이잖아요. 근데 이란이 발표를 이걸 미국에서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닌데?
이거 러시아에서 한 것 같은데? 거꾸로 하지 않을까? 응? 미국이 하고 이란한테 뒤집어 씌우지 않을까? 당연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만약에 진짜 미국이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뭐가 중요해. 어쨌든 슬픈 일이야.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어. 이러면서 빨리 뭉치고 넘어가겠지. 자, 한국은 빨리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고 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지금 그 세계 위상이 높아진 한국에 나아갈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 출마가 날까요? 만수르 후처로 가는 게 나을까요? 수루가 났죠. 만수르가 낫겠죠? 네. 지금 보면은 윤석열은 지금 어디도 못 갈 운명이에요. 왜냐? 이거 보세요. 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냐? 선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못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아예 완전히 싸잡아서 이상한 걸로 만들어 통째로 버렸어. 날렸죠. 통째로 날렸죠. 네. 그리고 영국 가가지고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천공이 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 엘리자베스 여왕 거기도 안 갔어요. 조문도 안 갔어. 영국 나가리. 유럽에서 이제 다 밀려난 거고. 자, 그리고 네. 나토 가가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지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 밀었고요. 러시아 끝났고 못 가고. 중국 자, 못 그리고 가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쌩까고. 그렇지. 조코 위도도 쌩까고 그냥 휙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토 가기 전에 여기 경제수석이 중국이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손절을 쳤죠. 한덕수 총리 중국이 불만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한다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 살아서 갈 수 있는 데가 일본밖에 없네요, 결국은. 자, 그리고 미국도 뭐 펠로시 패싱했고 이미 패싱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 어떡하나 해서 미국도 못 갑니다. 자, 이제는 진짜 이라크 가서 아크 부대 가서 UAE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 원래 브루마블 할 때 이 정도 뺏기면 네. 파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구 한 바퀴 돌았는데 빚이 너무 많아. 이 정도 깔았으면 파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이 좋아하는 그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명만 없으면 그렇지. 굉장히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악의 축을 혼자로 몰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다 비켜!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내가 다 할 거야! 네, 정말 타고난 재능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하고의 갈등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제 싸움만 붙여놓고 튄 거니까 그거는 뭐 아랍에미리트 원래 잘해요. 잘 비비는 국가이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란이- 이란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이게 외교부 홈페이지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공식 입장을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언론에 안 나고 있는데 이란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가의 잘못으로 200명 가까운 사람이 희생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한테 충고할 처지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예전에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때 났을 때. 이란인들 5명이 그렇죠. 당시에 제일 사망을 큰, 했죠. 제일 많은 이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거기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불거지기 시작할 거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괜히 태어난 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중동 시례를 열었고, 대한민국이 중동에 가는 데 있어서 발판을 마련했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상사들이 뿌리를 내린 데가 다 이란 테헤란입니다. 근데 거기하고의 연관성을 지워버리고 이란하고 어떤 결별을 하게 된다. 이건 단순하게 이란과의 결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앞으로 이란이 열받으면 중동으로 들어오는 우리 원유 수입선들 호르무즈 해요. 호르무즈 해협 막고 전부 다 통과 안 시켜버릴 수 있어요. 이란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들이거든요. 저희가 그 첫날 얘기했잖아요. 호르무즈에서 우리나라 상선을 실제로 납한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 상선뿐만 아니라 영국 배도 납포를 하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우리 화학선 납포도 있었고요. 우리 그 배에 미사일 맞은 적도 있어요. 미사일 피격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상사를 비롯해가지고 국제 중동 관련된 무역하는 사람들한테 이건 진짜 엄청난 악재고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수입 원유의 가장 많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이 지금 어떤 미국하고 군사 제재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비밀 협약을 맺어놓고 무한대로 지금 원유를 외상으로 주고 있어요. 이거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란에서 우리나라로 보낼 때 지금 결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재고 원유들을 외상으로 갖고 와 나중에 후정선하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서 일부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하고 이란하고 경제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현재. 초경질류는 사실 이란에서 우리가 다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이란산이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석유화학을 못해요, 이란산이 그렇죠. 없으면. 근데 이제 미국이 이란을 제재 때리면서 야, 미국 거 갖다 써 이랬는데 미국 거는 품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우리 설비를 다 갈아치워야지만 미국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입은 손해가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아무튼 생각지도 않게 저는 가서 해봐야 아랍에미레이트 정도 사고치고 오겠지라고 했는데 이란을 건드려. 거기다 뜬금없이 가지도 않은 이란을 건드려갖고 이렇게까지 풍파를 만든 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뭐라고 했냐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UAE에 오게 됐느냐? UAE는 바로 우리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자,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다. 그럼 형제국 안보도 우리 안보지. 근데 형제국의 UAE 적은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이네. 그러면 우리 적도 이란인 거잖아. 우리 아랍에미레이트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이랑 붙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나 중동에서 됩니까? 유일하게 100만 지상군을 갖고 있고 아유. 가장 막강한 육상, 해상, 공군 전투, 공군까지는 아니겠군요. 저기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장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는 이란이라 함부로 미국도 못 건드리는 게 사실은 이란인데. 진짜 어?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나라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란이에요. 중동에서 전쟁 나면 미국한테 대척할 수 있을 정도의 전술적 능력을 가진 게 이란이에요.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돌고 갔던 무인기가 이란산이었대요. 아, 북한 무인기가.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란에 앙심을 품고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신경 썼을 건 아닌 것 같고. 그거 기억 못했을걸? 분명히 얘기는 해줬을 그거 거야. 이란산이야? 북한이 쓰는 거면 중국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모론을 좀 밀어 넣어보고 싶어요. 일부러 우리하고 이란하고 지금 밀접해져 가고 있는 경제 교류 단계를 절단하기 위해서 일본이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킨 거지. 너 가갖고 이란에 적대적인 발언하고 오라고. 일부러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가갖고 이란하고 우리 관계를 깽판 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고의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굳이? 아니 만약에 뭐 그런 음모론을 하신다고 그거 받고 하나 더 이란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틀어졌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그 당시에 중재하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중재하겠다 큰 소리 빵 치고 이란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빈손은 아니었죠. 중재하고 있는 동안 자국 상선이 미사일을 2발을 맞았죠. 털렸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도로 자신했단 말이죠. 일본이 이란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자신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일본이 투트랙을 쓴 거지. 경한테는 야 가서 이란 자극해 이러고 이란한테는 야 저 새끼가 맨날 저런다니까. 니들도 세게 박아야 돼. 언제까지 쳐맞을 거야. 보란 듯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란하고 일본 관계가 소원한데 원래 둘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왜냐면 이란의 군사적 지원 내지는 뭐 왕궁 경비대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일본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주축이 세력이 돼 있는 국경 경비대 세력들 이런 쪽을 일본이 많이 지원을 했다 그래갖고 혁명수비대겠죠. 혁명수비대 쪽을
많이 지원을 했다 그래갖고 일본이 항상 이란하고 내가 이란하고는 말이 잘 통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란도 미국이랑 친한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반발을 갖고 있었고 그 반발심에 어떤 효과로 한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란이랑 시작했을 때는 이란이 우리 6.25 지원국이라 그래갖고 물자 지원국이라 그래갖고 혈맹으로 해갖고 시작한 거예요. 이거 국가보훈처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여기에 유엔 참전국 중에 물자 지원국 중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래놓고 이란을 우리 적으로 돌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무 개념이 없는 놈이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인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아니, 뭐 윤석열 식으로 하면은 뭐 일관성은 있긴 있네요. 응?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는. 그러니까 종특이지, 종특. 대한민국에 불리할 수 있는 것, 대한민국의 해악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하고만은 그런 실행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네 대에 확실하게 나라를 팔아 넘겨야지. 그렇지. 제가 봤을 작정을 하고 때는 있네.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은 경입니다. 진짜. 네, 이 사람 그래서 이제 국적도 지금은 의심스럽고. 스위스로 갔습니다. 네. 네, 스위스로 갔는데 스위스에는 도착 관련된 기사들도 잘 안 나오고 사진만 딸랑 2장 나왔거든요. 뭐 사진- 그건 뭔 의미냐? 국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런 이상한 사진. 이게 2장이거든요. 대통령실 사진인데 2장밖에 없어요. 이게 김건희가 나오는 사진 중에 가장 적은 수의 사진. 김건희가 나오면 일단 10장 이상은 찍습니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미리 내려갖고 찍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지. 요거 딱 요렇게 2개. 그러니까 아마 현지에서 찍은 사진 중에 겨우 2장을 쓸만한 걸 건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스위스에서 국빈 대접 내지는 제대로 된 귀빈 대접은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식전 세레모니나 뭐 환영 인파나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스위스에서 국빈 촉진을 한 게 아니고 다보스 포럼에 본인이 참석을 하겠다고 간 거잖아요. 가서 뭐 한마디라도 하고 올지나 모르겠어요. 연설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공신력 있는 회의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스위스 휴양지에서 노가리 까는 거예요, 막말로.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도 많고, 그래서 주 외신들은 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요국들의 정상들은 아예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업들 중에서도 진짜 최고 기업들, 워런 버핏 이런 사람 안 가요. 이런 데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득보다 실이 더 많거든. 여기 참여했을 때 이게 그냥 지들끼리 복작복작. 그리고 여기 참가하려면 참가비가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거기에 숙박비는 또 개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거 부자들의 놀이터다. 그러니까 세금 내고 휴양하러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참가해갖고 저기 하면 8천만 원은 그냥 참가비인 거고 연설 정도 하게 되면 거의 1억 불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1,000억 가까운 돈을 기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도대체 여기 가서 뭔 경제적인 실익을 얻어올지 그에 관련된 보고서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없겠죠.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거의 안 내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보스 포럼에 초청돼서 갔던 놈은 이명박과 박근혜 말고는 없습니다. 네, 이번이 3번째죠. 네. 그리고 거기 갔다 온 애들은 대부분 국가에 있는 자산을 해외에 팔아먹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보스 포럼 갔다 오고 나면 민영화라든지 해외 자본에 대한 개방이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외교가 아닌 그냥 풀이 걸레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풀이 결례가 되는 거겠죠? 솔라무님이 우리 딸내미 스위스에서 피켓 시위하고 있어요. 훌륭하시네요. 지금 이 다보스는 항상 사실 이 다보스 포럼 자체, 여기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수많은 시민단체, NGO, 환경단체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불평등의 해소라든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면서 엄청나게 시위를 많이 벌려요. 그래서 그 시위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린피스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놨냐면 2022년에 다보스 포럼에 그러니까 개인 전용기만 1,000대가 넘게 왔다는 거예요. 니들 와가지고 기후변화 어쩌고저쩌고 지구 지키는 거 얘기하면서 정작 니들이 그 전용기를 타고 와가지고 대기오염 시킨 게 더 크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율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그냥 비밀스러운 지들만의 거래하는 그런 행위일 뿐이고 실제로 이게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돈지랄 하러 가는 거예요. 돈지랄. 돈 많은 놈들이 왜 차기 대선 후보나 현직 대통령들을 부르겠습니까? 그럼 걔네들 만나가지고 정치 잘하십시오 하고 뭐랄까 격려하려고 부를까요? 뭐 해쳐먹을 거 둘이 같이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욱 걱정스러운 스위스 행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행 어디 가는지 잘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UBS 은행이라니까.